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화전기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94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3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삼화전기를 한번 리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썸네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 영상이 다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삼화전기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종목을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제 관점이 역시나 이제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화전기라고 하는 회사는 삼화 콘덴서 그룹의 이제 계열사가 되겠고요. 콘덴서의 제조 또는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이제 제품이라고 한다면 한번 보시면 전해 콘덴서나 그린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주요 제품의 전해 콘덴서 치평, 그 다음에 이제 그린캡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 자동차에서 뭐 잠깐 정차하거나 감속할 때 낭비되는 에너지를 뭐 전기로 저장하는 초고용량 커패시터 그린캡을 뭐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 매출 비율은 얼마 안 돼요. 보시다시피 매출 비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는 거죠. 전기차 관련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친환경 그린 뉴딜 관련주로도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전에 이런 뉴스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나오기도 했어요. 삼화전기가 그린 뉴딜 핵심의 초고출력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의 그린 뉴딜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삼화전기도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왜 안 가느냐라고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에서 시장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종목의 세력이 안 움직이는 것이고, 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한번 내용들을 쭉 읽어서 보시게 되면은 삼화전기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비롯한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슈퍼 커패시터가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풍력과 태양광에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다각도로 좀 쓰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도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실적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뭐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출액 한 2천억대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50억에서 뭐 많게는 한 90억 정도를 매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순이익은 뭐 많이 날 땐 100억도 나오고 적게 날 때는 뭐 30억도 나는데 편차가 조금 큰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한 100% 정도,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100%고, 올해 이제 실적도 뭐 작년과 뭐 크게 편차는 없을 듯 합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 또는 하나의 그린 뉴딜 관련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동시에 이제 유동 비율이 145%,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무적인 부분들,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이제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상승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시 밀렸죠. 다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안 밀립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제 이 차트의 흐름에서
그동안에 이 종목이 역배열, 이평선을 위에 두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배열로 돌아선 거예요. 이평선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때는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다면 이제는 이평선의 지지를 밟고 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받쳐주는 자리가 더 많고 지지가 돼주고 반등 나오는 자리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의 흐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 터진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근데 이후로 이 종목이 뭐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 가격을 깨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때 들어온 거래량 자체는 삼화전기를 좋게 보고 들어온 하나의 매집의 거래량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뭐 하나의 뭐 큰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2만 원대에서 뭐 한 15,000원 사이에서 이런 큰 박스권, 물론 뭐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찍어주고 있죠. 여기까지 오면 안 되죠. 여기까지 오면 낭패죠. 여기까지 오면은 당연히 차트는 좀 무너지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2만 원대 초반, 2만 1,000원대를 저항대로 두고 있고요. 밑으로는 한 17,000원대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자체가 조금 이제 답답하기 때문에 좀 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그러면서 거래량 터지고 근데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 우리가 요렇게 터지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매집 거래량으로서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좀 답답하죠. 주가가 좀 답답한데 요런 캔들 하나하나가 이제 매집의 거래량으로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캔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시총이 작잖아요. 1,300억인데 이런 종목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잡아갈 수가 없어요. 워낙에 시총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포는 이제 뭐 그냥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 종목이 뭔가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외인들 기관들한테는 버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박스권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잘 보시면 박스권인데 나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박스권에 있지만 저항대는 돌파가 안 되는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위에 있는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고점은 일정한데 그럼 이거는 이제 위에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시장이 좋다고 가는 종목도 아니고 시장이 안 좋다고 뭐 못 가는 종목도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주포가 이 종목을 거래량을 한번 띄워주면서 21,000원을 돌파를 시켰을 때 새로운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그런 과정 중에 일부분, 그래서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한 종목들을 찍고 있는데 리뷰 영상을 계속 찍거든요. 이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던 거죠. 저점을 계속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터지니까 돌파가 됐듯이 결국에 삼화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매물 소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추세를 좀 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인 저항대나 목표가를 본다면 역시나 21,000원입니다. 단기적인 저항대이자
꼭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21,000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돌파하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삼화전기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